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뜨거운 박수로 열렬히 환영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 조은영입니다. 예, 오늘을 무척 기다려왔는데 여러분도 이 IP 스토리 페스티벌 많이 기다리셨죠? 네, 오늘 이렇게 IP 스토리 페스티벌에 자리를 꽉 채워주신 여러분들을 뵈니 정말 반갑고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발명 또는 지식재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이 어떤 시대인가요? 춘추 전국 시대인가요? 요순 시대인가요? 요즘은 그런 시대 아니죠? 요즘은 지식재산 시대입니다. 지식재산 시대란 어떤 시대일까요? 네, 지식재산 시대란 지식재산이 부의 원천이 되는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식재산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재산을 만들어내는 원천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있어야 이런 지식재산들이 나올까요? 예, 발명 다 있는데 궁금증 좋죠. 우리가 지식재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상상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발한 상상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마이클 잭슨의 저 멋진 춤 혹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 린 댄스 또는 무중력 댄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춰보셨어요? 별로 안 춰보신 것 같다. 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이렇게 조금만 앞으로 숙여도 금방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저 마이클 잭슨은 어떻게 저런 자세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맞아요. 이게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벌써 우리 꼬마 친구들이 다 얘기했는데 이 비밀은 신발입니다. 이게 마이클 잭슨이 발명해서 미국에서 특허까지 받은 신발인데요. 이 신발 바닥에 V자형의 홈이 있습니다. 이 홈을 무대 위에 솟아있는 돌기에 걸면 몸을 이렇게 45도까지 굽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을 감싸는 디자인 덕분에 체중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이클 잭슨이 그저 유명한 가수인 줄만 알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렇게 풍부한 상상력으로 훌륭한 발명도 했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이클 잭슨도 발명을 하는데 여러분 뭐 하셨어요? 발명하셔야죠. 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이런저런 상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상상을 하다 보면 아마 한두 번쯤은 이렇게 엉뚱한 상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그런데 이렇게 엉뚱한 상상이 상상으로 끝나지 않고 마술처럼 현실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로 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이 영화는 1966년에 상영된 스타트rek입니다. 아시죠? 네, 여기에서 주인공 제임스 커크 선장이 손에 통신기를 들고 모선인 엔터프라이즈와 지금 통신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 통신기 보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네, 폴리평 휴대폰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 통신기를 기반으로 해서 1996년에 모토로라가 세계 최초로 플립형 휴대폰인 스타텍을 만들었습니다. 30년 전에 영화 속 기계였는데 정말 현실이 되어서 나타난 거죠. 이거는 1980년대에 유명했던 전격 제트 작전인데요. 정말 재밌었는데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와, 나이들 많으신가 보네. 네, 저도 봤는데요. 정말 재밌죠. 여기에서 주인공 마이클의 활약도 대단하지만 저 무인자동차 키트의 활약 정말 끝내줍니다. 마이클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손목시계에 대고 키트 도와줘! 그러면 저 무인자동차가 잽싸게 달려나와가지고 악당들을 다 쳐부수고 마이클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얼마 전에 볼보에서 인공지능이 탑재된 무인자동차를 개발해서 드라이빙 테스트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이제 그 스크린 위를 달리던 무인자동차가 실제 도로 위로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거는 2002년에 상영됐던 마이너리티 리포트, 금년 초에 개봉됐던 아이언맨 3 다 보셨죠? 안 보신 분 계세요? 이거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다, 이건. 예. 정말 재밌는데요. 저도 마이너리티 리포트 처음 볼 때 톰 크루즈가 무슨 도수를 부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아이언맨 수트나 톰 크루즈의 장갑이 허무맹랑한 영화 속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미 이런 기술들은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제 위에 나오는 화면은 올해 출시된 구글 글라스입니다. 아시죠? 이 안경테에 손을 살짝만 대면은 저 안경테에 부착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창에 여러 가지 영상 정보가 표시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컴퓨터가 안경테로 들어가 버린 셈이죠. 그리고 아래 화면은 이제 MYO라고 불리는 생체 컨트롤러인데요. 저 토시처럼 생긴 것을 팔에 두르기만 하면은 가벼운 손동작으로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상 게임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재밌겠죠? 그럼 이건 어떨까요? 해리포터에 나오는 투명망토인데요. 다들 아시죠?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정말 대단하네요. 네,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40년 전에 러시아의 물리학자 빅토르 백셀이라는 사람이 투명인간을 만들 수 있는 메타 물질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 물질에 빛이 닿으면 이렇게 옆으로 휘어져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모습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공동연구팀이 이 해리포터의 투명망토를 현실화할 수 있는 스마트 메타 물질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진짜로 투명망토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저거 나오면 정말로 요물이 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수많은 영화 속의 상상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위대한 발명가들의 노력이 컸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엉뚱한 상상을 끌어안고 끝까지 싸웠던 발명가들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은 헤드폰을 끼고 음악 듣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했던 안드레아스 파벨입니다. 1972년 가을 어느 날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던 파벨은 문득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이게 걸으면서 데이트하면서 일하면서 음악을 들을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다듬어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휴대용 테이프 재생기였습니다. 파벨은 필립스와 같은 큰 회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안했었는데요. 한결같이 거절과 조롱만 당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휴대용 테이프 재생기를 들고 다니면서까지 음악을 들을 매니아들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것이 당시 이 회사들의 판단이었다고 하는데요. 할 수 없이 파벨은 자신이 직접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듬어서 휴대용 테이프 재생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테레오 벨트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여러 나라에 특허로 등록을 했는데요. 그로부터 몇 년 뒤 소니가 워크맨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파벨과 소니는 25년 동안 특허 분쟁을 겪었고요. 결국은 파벨이 이겼습니다. $10,000,000의 배상금과 많은 로열티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1989년 스위스의 연구소에서 일하던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인데요. 세계 최초로 웹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주력 기종인 컴퓨터가 386PC였는데 386PC의 본체 값만 850만 원이나 했었고 그 PC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팀 버너스리는 자신의 컴퓨터를 수없이 조물락조물락거린 끝에 드디어 세계 최초로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브라우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팀 버너스리는 정말 훌륭하게도 자신의 발명을 이 세상에 무료로 공개했는데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웹을 통해서 음악도 듣고 쇼핑도 하고 멀리 떨어진 친구와 이렇게 편지도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웹이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 아시죠? 예, 영국의 유명한 제임스 다이슨입니다. 이 사람 직업이 뭐였을까요? 네, 이 사람은 영국의 평범한 디자이너였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선풍기 날개에 손가락을 다치는 것을 보고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선풍기에 날개가 없었으면 좋겠다. 정말 황당한 상상이죠. 선풍기에 날개가 없다는 것은
마치 자전거에 바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황당한 상상이 바로 발상의 전환이 됐습니다. 진짜로 날개 없는 선풍기를 만들어낸 거죠. 이 선풍기는 아랫부분에 있는 모터가 위로 공기를 뿜어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원통형에 내장된 비행기 날개 형상의 구조물이 그 공기를 증폭시키는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여러분, 안드레아스 파벨, 그리고 팀 버너스리, 그리고 제임스 다이슨, 정말 훌륭한 발명가죠. 네, 이런 발명가들이 흘린 뜨거운 땀방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발명가들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엉뚱한 상상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와 같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훌륭한 발명가들은 안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과감히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뜬구름 같은 큰 상상 속에서 신락 같은 작은 단서를 찾아내 그것을 붙잡고 될 때까지 끈질기게 노력했다는 점이 우리와 달랐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대략 언제쯤의 모습일까요? 1970년대, 네, 대략 1960년대 중반의 모습인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마 태어나기 한참 전 아니었을까요? 저도 아주 어렸을 때라 이게 기억이 또렷하진 않습니다만 먹고 살기 급급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저 시대를 살았다면 과연 어떤 미래를 상상하고 살았을까요? 아침에 전기자동차를 타고 출근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 일하는 그런 광경을 과연 떠올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 시절에 이미 그런 상상을 한 분이 있었습니다. 40여 년 전인 1965년에 이정문 화백이 그린 그림입니다. 2000년대 생활의 이모저모가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는 텔레비전 전화기,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헬스케어 시스템, 그리고 전기 자동차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핸드폰이나 컴퓨터 같은 것은 그 이름도 들어볼 수 없었던 시절에 저런 상상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말입니다. 2013년인 지금 달나라 수학여행을 빼고는 대부분 다 실현이 되었는데요. 일단 우리가 상상을 하기만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실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40년 후에는 과연 어떤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질까요? 지금 네덜란드의 한 기업이 화성에서 거주할 사람을 모집하는 마스1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하고 있는데 벌써 20만 명이 넘게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주 여행을 할 날도 그리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 그때가 되면 여러분도 몸에는 그 토니 스타크의 아이언맨 수트를 걸치고 양손에는 톰 크루즈의 장갑을 끼고 마이클의 키트를 조종하면서 저 우주를 아마 여행 다니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세바시 프로그램도 화성 특집으로 꾸며져서 구범준 PD와 오종철 씨가 저 우주 공간 어디에선가 목청을 높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정문 화백이 했던 것처럼 앞으로 40년 후의 미래 모습을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요?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종이 후에 앞으로 40년 후, 그러니까 2050년대 생활의 이모저모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수많은 발명품들이, 신기한 발명품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그리시는 여러분들의 꿈과 상상이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유명한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했다죠.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요. 그렇다면 미래를 창조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미래를 창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발명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재산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식재산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누굽니까? 오늘 이 IP 스트릿 페스티벌에 와주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받고 있는 이 시대의 주인공들이십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기발한 상상력을 내주실 것이죠? 네. 저는 온 국민과 함께 여러분들이 보여주실 기발한 상상력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